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세자는 왜 귀주에서 죽어야 했을까? 자,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논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사도세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 해가 이모년이었죠. 1762년. 바로 이 영조 38년의 일인데, 자, 조선 왕조에서 전무후무한 이 사건의 원인을 놓고 아주 뜨거웠던 가열찬 그 인문학 논쟁이 있었죠. 특히나 그에 비했던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의 해석을 놓고 벌어졌던 이 논쟁에서 역사학자인 이덕일은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라고 하는 저서에서 결국 사도세자는 노론과 소론의 대결 속에서 나타났던 당장의 희생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맞서서 권력과 인간을 저술한 국문학자 정병설은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의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결국 이 이덕일은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사도세자의 사건을 양쪽 시각을 다 실어주지 못하고 해경궁 홍씨의 한쪽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실어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권력과 인간에서 결국 정병설은 왜 아버지는 결국 그의 정말 사랑하는 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의 부분을 들어서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정확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만도 했던 게 이 조선왕조 27대 왕들 중에 원래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부분이 또 이 적장자가 단명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결국 왕위 계승의 문제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논란이 거듭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사도세자의 죽음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자경전은 이 정조가 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말년에 보내도록 지어졌던 건물이 되겠고요. 그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서 자, 내려다 보게 되면 이 언덕 위에서 창경궁이 다 내려다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서울대학교 병원 자리에 있었던 바로 이 경덕궁 터가 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경덕궁 터가 있었던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로 이 창경궁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궁궐이 잘 들여다보이는 이런 자리에 바로 이 사도세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세자의 죽음의 현장은 바로 이 창경궁 안이 되겠는데요. 이 창경궁의 정전 바로 옆에 이 건물이 바로 문정전이 되겠습니다. 창경궁의 편전이었는데 당시에는 영조의 첫 번째 왕비였었던 정성황후 서씨의 바로 위패를 모셨던 공간이었었죠. 자, 그런 공간이어서 마침 이 정성황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공간에 들렸었다가 결국 영조는 영모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환청을 듣게 되었고,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뒤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스스로 자결하기를 원했었는데 결국 끝까지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뒤주에 가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행해지게 되었던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이 문정전 터가 되겠고요. 이 문정전 앞마당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게 되었고, 그의 시신이 나가게 되는 문이 바로 이 앞에 문이 되겠는데, 그 앞에 지금 회화나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뒤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도세자에게 이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선인문으로 그의 시신이 나가게 되었으니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선인문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요.
바로 이 지금의 서울대학교가 있는 이 공간에 이 바로 창경궁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공간에 사당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창경궁의 정문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바로 이 문이 월근문이 되겠는데, 월근문이라고 하는 건 매달 이 문을 통해서 정조는 그의 아버지의 사당이 있는 경모궁에 늘 출근하듯이 조문을 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이 월근문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경궁이 있는 월근문에서 바로 이 경모궁을 늘 갔다고 하는 얘기고요. 바로 이 지역 전체가 함춘원이라고 해서 원래 이 궁궐이 들여다 보이는 공간이라 이것은 왕실 전용의 일종의 공원으로 꾸며놨었던 곳이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병원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경전에서도 이곳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공간에 사도세자의 사당이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경모궁은 사도세자의 사당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원래 이곳은 영조 때만 하더라도 이곳에다가 사당을 둘 수가 없었죠. 왜? 당연히 자기가 아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당을 세우게 되면 자기의 그런 행위가 결국 부당한 일이 돼버리기 때문이었고, 손자였던 정조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죠. 절대 사도세자를 추증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종묘에 모시지는 못하고 이곳에다가 결국 사당을 만드는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세자가 나중에 장조로 추징이 되고 종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은 1899년에 고종 때에 가서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20년대 경모궁의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날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묘는 결국 그의 아들 정조에 의해서 수원 화성 밑으로 옮겨가서 오늘날의 융릉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정조도 그 아버지 묘 가까이에 건능을 세움으로써 이 융건능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핑계로 삼아서 정조는 수시로 화성 행차를 했던 것도 바로 이 아버지를 기르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조 때에 와서 그의 위패는 이 종묘에 모시게 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연 전에 이 위패가 모셔져서 지금 보시는 이 장조의황제라고 해서 위패가 이곳에 모셔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사도세자는 이제 장조로 추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까지 이르는 역대의 임금들은 다 이 사도세자의 혈통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후손들에 의해서 이어져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아들 정조의 아들이자 사도세자의 손자인 순조, 그리고 효명세자. 그래서 효명세자가 20대 초반에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헌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철정, 그리고 효명세자의 양자로 들린 고정,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19세기의 조선 왕조의 왕통은 결국 이 사도세자의 혈통이 이어지게 됨으로써 비록 이 이모 화변으로 사도세자는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결국 사도세자는 그의 왕통을 계속 계승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모 화변을 둘러싼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따른 인문학 논제,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최종적인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